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모두가 우리를 위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토트넘의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시즌 종료까지 11개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다. 도전적인 경기가 많고 모든 경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팀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 패배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곧바로 우리를 표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4대0이라는 대승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긍정적인 발전이었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은 토트넘 입장에서 한 시즌의 흥망성쇠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프리시즌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4위에 머물러 있으며 오늘 손흥민의 말도 안 되는 활약상 덕택에 챔스 진출 8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가장 특이한 점은 에메리 감독의 전술 접근법입니다. 윙백 2명을 포함하여 5백을 만들고 또 미드필더 3명을 내려서 8명의 수비로 공격진을 가두는 방식으로 운영한 에메리의 전술은 누가 봐도 손흥민을 견제하기 위한 맞춤 전술을 들고 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토트넘 역습 시 빠른 속도로 공격하는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했지만 워낙 타이트한 수비에 가로막혀 전반전에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후반전 다시 한번 영웅 본능을 발휘하여 아스톤 빌라를 무너뜨렸고 에메리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을 보고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선수라고 칭했습니다. 에메리 감독은 홈팀으로서 중요한 경기를 펼칠 수 있는 경기에서 더 공격적인 야망을 보여줬어야 했다. 우리는 여전히 4위지만 당연히 패배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인상적이지 않았고 상대보다 낫지 않았습니다. 이날은 챔스 진출을 노리던 우리에겐 매우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손흥민을 막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팰리스전에서 그가 보여준 활약상은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설령 다른 토트넘 선수들에게 기회가 향하더라도 손흥민을 밀착 마크하여 토트넘의 핵심 에이스를 꽁꽁 가둬두는 것만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제 전술이 통하지 않는 선수입니다. 그는 수비수가 달려오기 전에 이미 모든 상황을 끝내버립니다. 차라리 라인을 올려서 맞불을 놓는 것이 옳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제 토트넘을 상대해야 하는 감독들은 손흥민을 향한 접근법을 바꿔야 합니다. 손흥민이 보여준 경이로운 퍼포먼스는 아스톤 빌라의 감독 에메리로 하여금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시즌 빅4를 위협하는 최대 다크호스로 떠오른 아스톤 빌라는 당장 지난 맞대결에서 토트넘은 패배를 안겨준 전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도 이 경기의 승패를 쉽게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그 예상대로 전반전은 토트넘이 빌라에게 끌려다니는 형세였습니다. 점유율은 토트넘이 더 많이 가져갔으나 그것이 위협적인 찬스로 이어지지는 못했고 그에 비해 아스톤 빌라는 우선 수비를 단단히 하여 손흥민을 필두로 한 토트넘 공격진들을 막아선 뒤 카운터 어택을 통해 토트넘보다 많은 슈팅을 기록했습니다. 0대0으로 하프타임에 들어설 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경기가 4대0으로 끝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영웅 본능을 이끌어낸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이 결국 에메리 감독이 밤낮으로 준비해온 맞춤 전술을 전부 박살내버리며 다시 한번 상식 밖의 클래스를 보여주었는데요. 손흥민의 축구 실력과 플레이메이킹 능력은 요즘 가뜩이나 더욱 현지 전문가들과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안컵에서의 활약 이후 결정력과 패스, 드리블, 그리고 지능적인 움직임은 골 장면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경기에서도 손흥민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토트넘의 선제골을 이끌며 팀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의 오프더볼 무브는 상대 수비수들을 끌어들여 공격진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잘 나타났는데 상대의 강력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공격진이 공을 잡기 어려웠을 때 손흥민은 밑으로 내려와 공간을 만들어주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49분경에는 손흥민의 움직임으로 인해 빈 공간이 생겨 사르가 상황을 이끌었습니다. 이때 사르는 수비수들이 붙어있는 메디슨 쪽으로 크로스를 선택하며 자신감 넘치는 크로스를 올렸습니다. 사르의 정교한 크로스는 그대로 메디슨의 발 앞에 떨어졌고 토트넘은 원정에서 1대0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스톤 빌라전에서의 손흥민의 두 번째 골 장면은 그의 탁월한 패스와 팀워크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경기가 점차 달아오르면서 손흥민은 이번에는 골을 터뜨리는 것이 아닌 어시스트로 팀을 이끌었습니다. 빌라의 빌드업 과정에서 토트넘 선수들은 수비수 주변을 둘러싸며 대형을 형성했습니다. 결국 상대의 패스미스를 이용해 공을 강탈한 쿨루셉스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직접 슈팅을 노릴 수도 있었지만 대신 옆에 위치한 존슨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보냄으로써 팀을 도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과 존슨은 두 번째 골을 통해 탁월한 호흡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협업은 두 선수 간의 신뢰와 자신감을 쌓아줍니다. 가뜩이나 최근 연이어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 존슨은 이번 손흥민의 양보로 더욱 자신감이 치솟게 될 것입니다. 손흥민이 이끈 두 번째 골로 인해 경기는 사실상 토트넘에게 넘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자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들은 점차 거칠게 나와 토트넘 선수들의 부상을 유발시켰습니다. 우도기가 볼을 받아 달려가던 중 빌라의 미드필더 맥긴이 폭력적인 태클을 가하해 우도기의 무릎을 밀었습니다. 이에 토트넘 선수들은 분노하여 맥긴을 향해 돌진했고 손흥민마저 화를 내며 맥긴을 비판했습니다. 주심은 바로 다이렉트 레드 카드를 꺼내들어 맥긴을 퇴장시켰고 아스톤 빌라는 스스로 무너지며 사실상 토트넘에게 승리를 헌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팰리스전에 이어 손흥민은 다시 한번 팀을 위해 쐐기골을 박아 넣었습니다. 경기가 점차 막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90분경 쿨루셉스키가 측면을 부수며 공을 전진시켰습니다. 이때 손흥민은 곧장 박스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텝을 빼며 상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쿨루셉스키는 이전과 달리 제대로 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었고 손흥민은 이를 놓치지 않고 엄청난 대포알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 골로 인해 아스톤 빌라는 그야말로 확인 사살을 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선수들은 기세를 올리면서 한 골을 더 추가했고 이번 골도 역시나 손흥민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94분에는 손흥민이 폭발적인 드리블로 측면을 부수고 다시 한번 박스 안으로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베르너에게 정교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요. 베르너는 반대편으로 공을 돌려놓으며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한 경기에 한 골과 두 개의 어시스트 기록하며 토트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의 커리어에서 기념비적인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아스톤 빌라전은 토트넘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번 승리로 토트넘은 아스톤 빌라와의 승점 차이를 줄였고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도 나머지 경기를 이길 경우 4위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손흥민을 이번 경기의 최고 MVP로 뽑았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선제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가 가장 높이 평가받아야 할 능력은 결정력이나 슈팅이 아니라 오프더볼과 공간 이해력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